보이시죠? 제 주변에 노랗게 금계국이 너무나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가본 금계국 여행지 중에서 이곳이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제천 의림지 한방 치유의 숲길이 5월 17일 새롭게 개통했다고 해서 이 둘레길을 걸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 금계국 길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제천경찰서가 있고요. 제천역에서 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저도 이곳이 처음이라서 이 코스가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걸으면서 이 길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보시죠. 저는 제천경찰서에서 250m 떨어진 신당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큰 간판 보이잖아요. 저곳이 제천경찰서입니다. 주차는 오른쪽 노상 주차장에 했는데요. 내비게이션에 제천시 서부동 1241번지 찍고 왔습니다. 노란 금계국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금계국은 보통 5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을 피우고요. 꽃이 질 때 마디를 꺾어주면은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이 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을에 다시 한번 노랗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월하고 7월에 꼭 한번 이 길을 걸어 보십시오. 빨간색 포토존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 속에 있어서 더 돋보이는 빨간색이고요. 하소천을 가로지르는 목적교가 보이고 있는데요. 관광객분들이 사진을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들도 이곳을 알고 오시지는 않았고 저처럼 우연히 지나가다 들렸을 것 같은데요.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버드나무 보이시죠? 금계국과 어우러진 실록이 짙은 버드나무가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좀 전에 관광객분들이 서 계셨던 목적교에 올라왔습니다. 와, 여기 장미가 예쁘게 펴 있는데요. 하소천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소천 옆으로 도로변을 따라서 빨간 장미가 예쁘게 펴 있고요. 그 빨간 장미길을 따라서 금계국이 또 피어 있습니다. 가운데 하소천이 흐르는 모습이 마치 옛날 시골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시골 풍경 가득한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노란 금계국과 빨간 장미가 어우러진 이 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파란 하늘까지 드러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파란 하늘 없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날씨 협찬을 확실히 받는 편인데 제가 오늘은 날씨 협찬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옆에 흐르는 하수천도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여름날에 걸으시면 시원한 청량감을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증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났는데요. 인증사진 한 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계국 끝지점까지 왔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가 용도교이고요. 용도교 뒤쪽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갈 때는 제가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앵글 웹을 이용해서 기록을 쟀는데요. 제천경찰서에서 이곳까지 1.6km 걸렸습니다. 아마도 시간상으로는 25분에서 30분, 금계국과 함께 사진을 찍다 보면은 40분 이상은 훌쩍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금 제천경찰서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미꽃을 예쁘게 바라보았던 목적교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처음 출발지였던 신당교가 보이고 있고요. 저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빨리 걸으시는 분들은 40분 정도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금계국길의 하이라이트는 목적교 부근인데 전체를 걷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전 구간을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노란 금계국길을 걸었고요. 지금부터는 5월 17일에 개통한 의림지 한방 치유의 숲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 숲길인데 의림지에서 시작하지 않고 의림지에서 1.7km 떨어진 비룡담 저수지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내비게이션에 비룡담 저수지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의림지 한방 치유 숲길 안내도가 있는데요. 안내도를 보면서 오늘 제가 걸을 코스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위치에서 시작해서 한방생태숲 주차장, 구루터기 쉼터, 반대편인 자연송림을 구경한 다음에 반대편 길을 따라서 현위치까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롱담 저수지 주차장 앞에는 버스 승강장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로 들어서자마자 비롱담 저수지 저 멀리에 하얀 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조형물이라서 낮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요.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멋진 조형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변 데크 왼쪽에는 비룡 저수지의 푸르른 물이, 오른쪽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요. 데크길을 걷다 보니까 포토존이 나타났는데요. 이 포토존은 무엇을 형상화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토존 뒤로 제가 입구에서 바라보았던 하얀 성이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수변 데크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도로 옆 데크를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쪽에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이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도로 옆 데크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옆 데크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길을 냈기에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책이 넓은 버킷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여름철 트레킹할 때는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풍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실록이 짙은 6월, 7월, 8월도 좋지만 단풍이 붉게 물드는 가을철에 이 길을 걸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가을철에는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방 생태숲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길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소나무가 보이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구름다리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을 지나자마자 이정표가 나타났는데요. 저는 구루터기 쉼터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길의 애칭은 소량객길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힐링하기 좋은 산책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은 도로변에서 3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도로변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치 울창한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낙엽송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낙엽송은 지금도 보기 좋지만 늦가을에 노랗게 물들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환상적이거든요. 오는 길에 단풍나무도 보았는데 늦가을 단풍과 노랗게 물드는 낙엽송을 홍보를 잘하면 이 길도 아주 멋진 명품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터기 쉼터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그늘 쉼터로 가지 않고 왼쪽 자연송림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송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하늘 높이 솟은 소나무가 정말이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는 평상과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에 더더욱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소나무 숲이 정말 좋습니다. 송림 내에 있는 평상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여기 주말에는 평상 자리 잡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트레킹 책을 쓰고 있다라고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책이 나옵니다. 6월 12일 교보문고를 비롯한 전국의 서점에서 제 책을 만날 수 있고요. 책 제목은 둘레둘레 트레킹입니다.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 책이 정식으로 발간되면은 구독자님들을 위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량기 가득한 자연송림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비롱담 저수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비롱담 저수지로 가려면 약수터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소량객길 500m 보이시죠?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이 있나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 길을 가보기로 합니다. 500m를 열심히 걸었는데 제가 좀 전에 쉬었던 자연송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이 길은 소량객길 본길이 아니고 소량객길을 잠시 벗어난 길인데 이정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정표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진 안내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갈림길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약수터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낙엽송 군락지를 또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반대편 낙엽송 군락지처럼 아주 멋있는 낙엽송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걸어오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늦가을에 여기를 걸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갖게 됩니다. 한방 생태숲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비롱담 쉼터까지는 1km 남았다라고 하네요. 1km 남았으니까요. 힘을 내서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부터는 데크로 되어 있는데요.
비롱담 저수지 물이 이곳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습지라서 데크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록에 향연이 펼쳐지는 숲 사이로 데크를 잘 설치해서 숲과 함께 걷기 좋은 길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보였던 하얀 성이 있는 곳에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얀 성 조형물이 예상외로 너무 커서 가까이에서는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아서 뒤쪽으로 물러나서 하얀 성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구경도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저수지 뚝방길을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제 차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150m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의림지 한방 취해숲길을 걸었는데요. 저는 총 2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영상을 찍는 시간을 빼면 2시간 안쪽에 걷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숲길은 고도차가 거의 없는 평탄한 숲길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탐방로 옆에 우절한 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걷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비롱담 저수지에서 1.7km, 자동차로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의림지에 왔습니다. 의림지 내에서도 용초폭포 유리 전망대에 도착했는데요. 아쉽게도 폭포의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폭포의 물이 흘러내리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초폭포 유리 전망대 바로 옆에 인공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이 예상보다 높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인증사진 찍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의림지 가장자리에 놓인 수변데크를 따라서 주차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천에서 뜻하지 않게 금계국의 길을 걸었고 새로 생긴 한방 취해숲길 그리고 의림지를 잠시 구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그러면 제천으로의 걷기 여행을 한번 와보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금계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